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로 남자친구와 밥을 먹던 중 남자친구 휴대폰이 울렸기에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제 얼굴과 휴대폰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다가 서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봤더니 입을 뗐어요. 누나. 성현이가 열난다고? 심한 거야?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에 제가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제가 보였던 것인지 남자친구가 급히 사과했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지금 성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나 봐.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만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주문한 음식도 거의 다 남겨진 상황이었고요. 결국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다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내 생일이고 우리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가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변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진 않은데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제 짜증 섞인 말에도 서둘러 짐을 챙겨서 후다닥 문을 향해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멍히 바라보고 있던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고요. 그럼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조용히 물잔을 들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잘생겼고 키도 큰 편이다 보니 호감형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회사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같은 회사에서였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가 먼저 다가왔을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평범한 저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고백을 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반년 넘게 꾸준히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어요. 무엇보다도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열일 제쳐놓고 도와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 남자친구가 준비해둔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여 있었고 제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다음날 바로 영양제를 사다 주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자상한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단점이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크다면 너무나 컸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도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장 큰 단점의 요인은 바로 그의 누나였는데요. 남자친구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특히 누나의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고 무조건 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누나가 동생을 수시로 불러대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고 이는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는 도중이라도 갑자기 누나가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하면 남자친구는 망설임 없이 저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영화가 막 시작할 무렵 남자친구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누나가 갑자기 전등이 나갔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저만 극장에 남겨두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와 밥을 먹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와중에도 남자친구 누나에게서 전화가 오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건우 만나러 간다고 나갔잖아. 건우는 어디 갔어? 아, 그게 바쁜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갔어.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여자친구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혼자 두고 갔다는 거야? 엄청 급한 일인가 봐. 많이 미안해하면서 갔어. 제가 애써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졌어요. 물론 장점이 많던 남자친구였지만 남자친구 누나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로 역시나 우리는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꽃과 선물까지 준비해서 건넸기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친구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남자친구가 가봐야 한다는 말에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데이트할 때마다 누님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지치는 느낌이야. 밥을 먹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자기가 가버리면 나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제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조카를 혼자 키우고 있잖아. 이혼하기 전에도 매형 때문에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했잖아. 우선 지금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후다닥 그곳을 나가버렸는데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누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긴 했어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누나가 데리러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매형이란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 누나와 조카만 남겨져 있더랍니다. 둘이 다퉜던 것인지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누나의 모습은 정말이지 깡마른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본 누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뒤 누나는 이혼을 한 채 조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를 차마 외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남자친구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이 고여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거든요. 알았어.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자기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자친구 얼굴에서 미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꼭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조카 데리고 병원 다녀와서 전화할게.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급히 뛰어나갔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가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피로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급히 자리를 떠나고 저만 혼자 남겨졌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글픈 기분이 들어 결국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자디찬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속이 조금씩 달래지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친구 나영이었습니다. 나영이는 대학 동창으로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곤 했는데요.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끔 남자친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이 조언도 해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 모임에 남자친구도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다 보니 친구들과 남자친구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때마침 나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기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영아, 나 혼자 남겨졌어. 또 누나 때문에 가버린 거 있지? 지금 내가 거기로 바로 갈게.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바로 온다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줄 안다는 말투네? 제가 장난스레 묻자 나영이가 정색한 채 대답했어요. 내가 알긴 어떻게 알겠어. 그냥 너한테 물어봐서 간다는 그런 말인 거지. 너 지금 위치 말해주면 내가 바로 갈게. 나영이가 허둥대듯 말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나영이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너 설마 술 마신 거야? 제 앞에 놓인 술병을 보며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조금 마셨어. 술은 같이 마셔야 제맛이지. 나도 한 잔 마시자. 나영이가 술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킨 뒤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주제 넘은 걸 수도 있지만 말이야. 건우 씨 말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당연하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네 생일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나영이가 꽃과 케이크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너 말이야. 이대로 건우 씨랑 결혼했다가는 평생 그 누나라는 사람 뒷바라지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해. 내가 볼 때 건우 씨가 하는 행동은 두 집 살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생각해봐라.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보니까 건우 씨는 너보다 누나가 먼저인 사람 같아. 나름 노력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영이가 술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력? 무슨 노력? 너 혼자 이렇게 매번 남겨주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혼자 술 마시고 이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니들 결혼하면 더 문제라는 거야. 얼마나 수시로 불러대겠어. 나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잔을 손에 쥔 채로 고개만 숙였는데요. 그런 제 모습에 나영이가 더욱 화가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누나라는 사람도 그래.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보기엔 그 누나라는 사람은 건우 씨가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동생인데 설마 그럴까? 이래서 네가 순진하다고 하는 거야. 그 누나라는 사람 남편도 없이 혼자 살잖아. 근데 남편처럼 부려먹던 건우 씨가 결혼하면 지금처럼 부려먹을 수가 없을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누나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결혼해도 진짜 문제인 게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너까지 그 누나 뒤치다거리 해야 할걸? 나영이가 답답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술을 따랐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 누나가 끼어드는 게 절대 정상이 아니라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암튼 그 누나란 사람이 문제야 문제. 나영이가 한숨을 내쉬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이의 말을 들으며 제 처지가 점점 비참하게 느껴졌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는데요. 나영이가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그날 나영이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울며 웃고를 반복했어요. 나영이가 한 말은 단순한 충고 이상으로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던 제 뒤를 엄마가 따라 들어왔어요. 너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거지? 문제라고 해야 하나? 암튼 좀 복잡하네. 왜? 건우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날 망설이다가 술 기운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마다 누나 때문에 방해받던 상황,
그로 인해 혼자 남겨진 채 상처받았던 일,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 표정은 잔뜩 굳어져 있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참아왔단 말이야? 건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참아보려고 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냔 말이야. 엄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아파서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엄마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미 결정을 했던지라 마음을 다잡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말을 꺼냈어요. 건우 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목이 메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던 것인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남자친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깊게 쉬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솔직하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한 상태로 바라보더니 곧바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 역시 그를 놓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우리 관계 속에서 제가 계속 혼자 남겨졌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의 누나에게 밀려났고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동안에도 또다시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의 휴대폰 화면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누나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의 일순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기에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야? 또 누나야? 잠깐만.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기에 제가 지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만나자마자 누나가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먼저 가는 일 없도록 할게. 건우 씨를 아직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난 건우 씨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전화 받고 얼른 가봐. 그리고 우리 그만 만나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매달렸는데요.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곳을 나와서 혼자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그냥 걷고 있어. 혹시 술 마시고 싶으면 내가 지금 나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그냥 네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길래 물어본 것뿐이야.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 당연하지. 운과 같은 목소리길래 물어봤어. 나영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영이와 또다시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나영이는 술을 마시는 내내 제게 헤어지길 잘했다는 말을 10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이와 술을 마시며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하기만 했기에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남친과 헤어지고 4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고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나러 나갔어요. 그날따라 나영이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꽤 비싼 식당까지 예약을 했다는 말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영아, 그동안 왜 그렇게 바빴어? 제 물음에 나영이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겨서 좀 바빴어. 너 남자친구 생겼어? 잘 됐다. 제가 진심으로 기뻐해 줬는데요. 그동안 나영이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었다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영이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영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해서 곧 상견례 할 예정이야. 진짜? 그동안 연애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거구나. 진짜 축하해. 근데 만난 지 4달 만에 결혼하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순간 나영이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서 봤더니 청첩장이었어요. 설마 상견례 전인데 청첩장부터 만든 거야?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더니 나영이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상견례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먼저 만들었어.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야? 모든 게 엄청 빠르네. 대수롭지 않게 물었는데요. 나영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나 임신했어.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야 해.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 해야 하거든. 뭐? 임신? 그러니까 만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임신을 했다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영이를 바라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영이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호들갑을 떨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된 거 정말 축하해. 그러나 나영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 청첩장부터 보고 다시 말하자. 나영이가 유난히도 청첩장을 뚫어져라 바라봤기에 그 기운에 이끌려 제가 조심스레 봉투에서 청첩장을 꺼냈고 천천히 눈길을 옮기며 청첩장을 확인하던 중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는데요. 그 청첩장에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신랑 이름 자리에 바로 전 남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영이와 전 남친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담겨 있었고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고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첩장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큰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저 멍에 앉아 있었는데요. 나영이가 미안하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난 임신까지 했으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그녀의 말이 제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와 슬픔이 아니었고 그저 혼란과 충격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진 채 넋이 나가 있자 나영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나영이가 전 남친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어느 날은 전 남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전 남친에게 혹시나 저랑 다투거나 하면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기가 고민을 들어주겠다는 핑계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대학 동기들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하소연이라도 하는 날이면 마치 스파이처럼 전 남친에게 전하며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전 남친은 나영이에게 상담받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점점 자주 통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날도 전 남친이 나영이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자
나영이가 저를 만나러 와서는 무조건 헤어지라는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나영이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행동했다고 했어요. 전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난 뒤 저랑 다시 만나게 해준다며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만났고 둘이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뒤 결국에는 임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나영이를 바라봤더니 나영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넌 건우 씨 감당할 자신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 잘 된 거 아니겠어? 나는 건우 씨를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거든. 그만큼 건우 씨를 사랑하고 말이야. 근데 너는 겨우 그런 걸로 징징대고 건우 씨 힘들게 했잖아. 나는 건우 씨의 모든 걸 이해해주다 보니까 건우 씨가 요즘 정말 편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냥 네가 건우 씨를 담을 그릇이 안 됐던 것뿐이라고 생각해.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번 달에도 건우 씨가 술 취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나한테 전화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그 말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나영이가 전 남친과 결혼한다고 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영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영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쳤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둘 사이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난 지금 임신한 상태니까 다시 건우 씨 만날 생각도 하지 마. 건우 씨가 나랑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는지 알기나 해? 너보다 나를 훨씬 많이 사랑한다고 했거든? 그날 나영이는 제게 악담을 퍼붓다 돌아갔습니다. 그 뒤 친구들도 나영이가 전 남친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굳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영이와는 절교했고 친구들도 큰 충격을 받은 채 나영이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그 둘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에 원래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전 남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모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웨딩 사진도 촬영했다 보니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나영이가 분명했어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채 잠시 멈춰섰는데요. 나영이가 성큼성큼 걸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거기다 얼굴도 전에 알던 나영이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난 너랑 할 말 없어. 제가 곧장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나영이가 제 손목을 세게 잡아 끌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돼. 할 말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런 나영이에게 이끌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나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이 입에서 이혼 소송이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여전히 냉정한 말투로 따져 물었습니다. 나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우이 그 미친 인간 때문에 매일 싸우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김건우 그 인간도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 누나만 챙긴다니까? 정신병자가 따로 없어. 지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지 누나한테 가는 거 보고 정신병자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제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게 왜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나영이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치며 제게 외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 미친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 꼬였다고. 근데 네 인스타 보니까 넌 웨딩드레스 입고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내 인생 망쳐놓고 너만 그렇게 행복하면 안 되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난 이만 가볼 테니까 비켜줘. 나영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기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나영이를 밀치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나영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잡고 마구마구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그래놓고 너는 잘나가는 세무사랑 결혼을 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네 예비신랑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말하고 너 파혼시킬 거야. 너 잘 사는 꼴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아? 그 얘긴 이미 예비신랑도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제 말에도 나영이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면서 제 몸을 밀치며 난동을 부렸거든요. 겁에 질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나영이 눈에서 살기마저 보였기에 공포심을 느꼈거든요. 그때 마침 소리를 듣고 경비 아저씨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만 좀 하시죠. 경비 아저씨가 나영이를 말리던 순간 제가 아저씨 등 뒤로 숨어버렸는데요. 이게 다 네 탓이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나영이가 또다시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고 경비 아저씨가 다시 나영이를 말렸습니다. 진정 좀 하세요. 아저씨가 나영이를 다시 말리려고 했지만 세차게 아저씨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아저씨가 저만치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영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결국 경비 아저씨도 더 이상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나영이를 제지했는데요. 나영이는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어요. 그러다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가듯 연행되었고요. 저 또한 경찰서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나영이 부모님과 이혼 소송 중이라던 남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영이에게 상황을 묻고 있었지만 나영이는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제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 나영이에게 남편이 다가갔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폭발한 듯 나영이가 순식간에 그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네 누나 그 미친 게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나영이 입에서 마구마구 쌍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멈췄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영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나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네가 나를 망쳐놨어. 내가 아니라 넌 쟤랑 결혼했어야 했다고. 나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고 그가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우리 둘이 눈이 마주치자 나영이가 또다시 남편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경찰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영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는데요. 잠시 후 전 남친, 그러니까 나영이 남편인 그가 제게 다가와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사는 내내 너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너랑 헤어진 건 내 인생의 최고의 벌이었어. 네가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인 줄 몰랐는데 그때 너랑 헤어진 게 나한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너랑 결혼해준 나영이한테 고맙기까지 하거든.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평생 나영이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그리고 넌 평생 재혼하지 말고
네 누나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 생각해.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나영이처럼 만들지 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혹여나 어쩌다 마주쳐도 재수 없으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제가 악담을 쏟아붓자 전 남친이 눈물을 떨궜는데요. 그 모습마저도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영이와 전 남친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가를 치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그때 전 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쯤 제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구와 전 남친의 배신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렇게 된 게 오히려 제게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며칠 앞두고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